지금 알트코인 시장 사실 이미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거래량도 평소 대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응이 시작됐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장 사실 이미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판 6년 동안 수백 개의 알트코인을 보면서요, 이건 터지기 전 패턴이다 라고 느꼈던 코인 딱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목적은 아니고 지금 이 구간에 의미 있는 구조를 가진 코인들입니다. 차트를 알려주는 선생 차 선생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유동성이 쏠리면서 대부분 이제 알트코인들이 바닥권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예외적으로 폭등이 나온 코인들이 있었죠. 업비트만 보셔도 하루에 50%, 심지어 10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간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달에 강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저희 바로 드리프트라는 코인인데요. 드리프트는 솔라나 기반 파생 상품으로 이 덱스로 알트 시즌에서 거래량이 붙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코인이었습니다. 아직 대중적으로는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섹터 자체가 알트 시즌에서 항상 강했던 영역이고, 특히 파생 상품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단순 테마 코인보다는 실제 사용처가 있는 코인들이 훨씬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드리프트는 단순한 가격만 보는 코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5월 시즌2 에어드롭이 예정되어 있고요. 2026년 모바일 앱 출시 등 실사용자를 좀 확대를 노리고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단기 수급뿐만 아니라 장기 모멘텀에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어드롭 시즌2가 시작이 된다면 아마 시장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의 보상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서 거래 유동성과 참여 지표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죠. 단순 호재의 뉴스가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드롭 기대감에 이젠 가격은 성방영이 될 것이고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거래량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급등보다 완만한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폭 상승은 에어드롭 직전보다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6년 이 Q1 모바일 앱과 신규 기능 발표가 기대를 앞두고 있죠. 지금 차트만 보면 솔직히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패턴이 과거에도 폭등 전에 똑같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가격은 횡보하고 있었고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 고점 물량은 대부분 정리된 모습입니다. 이 오늘 어느 정도 드리프트 상승이 나온 상태고요. 거래량과 등반하면 이제 단기 반등을 보여주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이 함께하는 토론방에서 이렇게 관점을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토론방 입장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수급만 들어와도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도 평소 대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급등이 아니라 바닥에서 첫 반응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장 초반 급등 이후에 약 한 1년 가까운 하락 추세를 거치면서 지금은 바닥권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졌고 이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초기 유통 물량이 정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지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즉 던질 사람은 이미 다 던진 상태이고 이런 모습은 알트코인에서 큰 움직임이 직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캔들을 보면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요. 이 하락 추세의 끝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조합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좀 반응이 시작됐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올인 구간은 절대 아니지만 이 관심 종목으로는 충분히 편입을 해둘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리프트는 이제 한 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드리프트는 이미 많이 오른 코인이 아니라 1년 이상 하락하면서 이 물량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한 번에 가기보다는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300원대 안착을 좀 시도하는지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리프트 이 코인이 호재를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 바뀌고 일정이 따라오는 코인이죠. 이 에어드롭 결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아닌 구조를 지켜보면서 관심을 두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솔로나입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그래도 좀 메이저급에 속하는 코인이죠. 이 솔라나 코인이랑 드리프트는 연관성이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글로벌 시장 리스크 역량을 조정을 받으면서 이 솔라나 역시 하락 압력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요즘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거시경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약 한 120달러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0달러, 120달러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135달러에서 150달러 회복을 시도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박스권 횡보나 소폭 조정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달러를 명확하게 돌파를 한다면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이 삼각 이 수렴형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쉽게 안 깨지는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한 120달러 부근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고요. 이 구간은 과거 저항이 지지대로 전환된 가격대이며 이 대량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 볼륨 노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과 거래 입장에서는 이 평단가를 관리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한번 깨지면 95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지켜낸다고 하면 13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회복 시도가 충분한 구간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분석이 좀 중요한데요. 이 최근 하락 구간을 보면 급락 대비 이제 거래량이 크지 않으면 이건 공포성 매도가 아닌 이 조정성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진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된다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고 이 팔 사람은 이미 팔아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물량 소화는 거의 끝난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110에서 120달러를 지지하고 유지를 한다면 이 거래량도 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135달러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150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보아지고요. 이번 주에 있을 그 FOMC 금리 결정이 있음에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현재 미국 셧다운 루머라든지 연준의 이제 올해 첫 금리 발표를 앞두고 이 투자 심리를 위축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상황이죠. 하지만 일부 기관 분석에서는 2026년 또는 2027년 동안 확장과 ETF 유입으로 강세 시그널을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솔라나는 트랙션과 이 속도와 성능 면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ETF 또는 디파이, 게임 등 이 생태계 확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네트워크 중단 이슈라든지 기관 자금 이제 유입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딘 점, 그리고 단기 변동성과 박스권 흐름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웹3 인프라 핵심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2030년대 솔라나는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솔라나는 약 3.7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된 기록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완전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가격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솔라나 이 관련 추가 뉴스나라든지 시장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정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 선생이었습니다.